자, 이 챕터의 주제는 그 경쟁 또는 협력하는 프로세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로 경쟁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들은 공유되는 자원을 경쟁하게 돼요. 대부분의 이런 글로벌 리소스는 배타적으로 액세스해야 돼서 어떤 공유되는 자원을 액세스할 때는 이런 배타적인 액세스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죠. 뮤추얼 익스클루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겨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니까 공유된 자원을 액세스할 때는 한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액세스하면 다른 프로세스는 그 자원을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보호해야 돼. 두 번째는 데드락. 데드락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공유하면서 또 다른 자원을 요청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죠. 필요로 하게 돼요. 자기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경우에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링을 만들어서 자기는 어떤 자원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자원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프로세스 둘이 다른 자원 P1과 P2 프로세스가 자원 R1, R2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거는 놓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자원을 기다리고 있으면 데드락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줄 생각이 없고 난 상대방을 기다려야 돼. 상대방 그 리소스 없이는 진척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다음에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럼 데드락이 발생해요. 이게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베이션은 어떤 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할 때 OS가 스케줄러가 어떠한 경우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같은 자원을 요청할 때 하나의 프로세스 혹은 한둘의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소외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자원을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굶주리면서 그 자원을 기다리는 문제를 우리가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그래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얘는 여기 프린터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데드락에 여기 보면 자 P1, P2가 R1, R2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1은 R2를 가지고 있고 P2는 R1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상대방의 자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은 릴리즈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내 자원을 필요하고 나는 또 상대방의 자원을 필요하고 서로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실질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데드락. 그래서 데드락이 발생했는지를 디텍션 해야 되고 데드락이 발생하는 경우 데드락을 중단시키든지 혹은 리커버 시켜야 돼요. 그 이전 시점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실행하게 하든지 이런 우리가 뒤에 데드락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스타베이션도 뭐 간단한 문제인데 세 개의 프로세스 P1, P2, P3가 있고 리소스 R에 대해서 경쟁할 때 OS가 자원을 P1과 P2 사이에 번갈아 주게 되면 P3는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죠. 근데 이게 아비트러리하게 결정되면서 궁극적으로는 P3가 의도하지 않게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원의 쉐어드 리소스에 대한 경쟁에 의해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필요하고 또 자원을 할당하더라도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자원을 할당하더라도 데드락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자원을 할당하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 스타베이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이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 자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shared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경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해요. 레이스 컨디션.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 P1과 P2가 있는데 P1은 글로벌 그 데이터 A랑 B를 인크리먼트하는 프로세스고 P2는 걔를 2배씩 증가시키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A랑 B의 상태가 같은 데서 출발하고 만약에 각각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하나는 인크리먼트하고 하나는 2배씩 증가하니까 A랑 B의 값은 항상 같은 결과를 갖겠죠. 하나는 인크리먼트 시켰고 하나는 2배씩 증가시켰으니까. 하지만 P1의 코드랑 P2의 코드가 이렇게 인터리빙 되는 경우에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에 나와 있듯이 P1의 코드 사이에 P2가 들어가서 A는 A 플러스 1, B는 2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면 맨 처음에 A 이퀄 B 이퀄 1에서 시작되면 A는 뭐가 되죠? 1 더하기 1 하니까 뭐가 돼요? 나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2줄의 맨 뒤에 A는 뭐가 돼? 2. 그 다음에 그 옆에 B는 둘 다 1에서 시작해서 B는 뭐가 돼? 에? B는 2 곱하기 B. B는 A랑 B랑 둘 다 1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B가 1이었는데 2 곱하면 B는 뭐가 돼요? 2. 그 앞에. 그 다음에 B에다 1 더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에 A에다 2를 곱하면 뭐가 돼요? 아까 A가 뭐였죠? 2였죠? 그 옆에. 예, 4. 그래서 하나는 인크리먼트 하는 프로세스고 하나는 2배씩 더블링 하는 프로세스인데 두 프로세스가 인터리빙 되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A랑 B의 값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원래 프로그래머의 의도가 걔들이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면서 항상 A랑 B가 같은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잘못된 거예요. 인터리빙 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인터리빙 하지 않게 하려면 요 P의 이 두 스테이트먼트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묶어놔야 돼요. 한 번에 수행해야지 둘 간에 인터리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을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실행해야 돼요. 이런 경우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그젬플 보면 P1이 R2를 가지고 있고 P2는 R1을 가지고 있는데 P1은 R1을 요청하고 P2는 R2를 요청하죠.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고 남의 걸 요청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서클이 만들어지면서 데드락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스타베이션은 아까 다른 말로 indefinite postponement, 무한정 연기, 무한정 기다리는 걸 얘기하고 스케줄러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대한 억세스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스타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타베이션. 다른 말로 indefinite postponement라고 합니다. 데드락 말고 또 라이브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라이브락. 라이브락은 뭐예요? 데드락은 아니고 뭔가 진행은 계속해. 계속 스테이트를 바꾸는데 궁극적으로 프로그레스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뭔가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라이브락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내가 이런 얘기 들어서 미안한데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에 학생한테 뭐를 시켰는데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뭐 하고 있어. 근데 뭐 프로그레스가 없어. 뭐 안 돼. 라이브락이야, 라이브락. 미안. 그렇게 표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계속 작업을 하긴 해. 업데이트하고 뭐 하는데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라이브락. 데드락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고. 자, 레이스 컨디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추가시켰죠. 레이스 컨디션하고 나머지 그 경쟁에 대한 문제, 이거는 공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레이스 컨디션은 2개 이상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도 데이터를 공유하죠. 아까 자원은 프로세스 간의 경쟁에 의한 거고 레이스 컨디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2개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 사이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이랑은 상관없고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쉐어링,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문제로 발생하는 거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 혹은 스레드가 어떤 쉐어드 데이터를 거의 동시에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를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스레드나 프로세스들 간의 스위칭, 어떤 게 먼저 어떤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지는 non-deterministic해요. 왜? 스케줄링, 그 다음에 인터럽트, 뭐 각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순서가 막 바뀌고 그거는 굉장히 그때그때 다르죠. non-deterministic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이 어떤 스레드나 프로세스가 먼저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개런티 못해. 이러한 상황을 레이싱 한다 그래요. 두 개의 스레드가 같은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변경하려고 레이싱 하는 거예요. 레이싱. 경쟁하는 거죠. 레이싱 하는 거. 이러한 shared 데이터는 대한 오퍼레이션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mutually exclusive하게 수행되어야 되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 이그젬플에서 보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 하나의 노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가 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제거돼야 되죠. 근데 이거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 안 하고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링크드 리스트에서 하나의 노드를 제거하면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얘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트래버스 하면 두 개가 지워져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지워지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업데이트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상당히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이건 프로그래밍 버그예요. 로지컬한 버그야. 만약에 여러분이 콘커런트하게 어떤 프로세스나 스레드 간에 어떤 쉐어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버퍼에다 라이트하고 리드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쉐어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버퍼에다 두 번 쓸 수도 있고 한 번 읽어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읽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쉐어드 데이터의 액세스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해야 돼.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게 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때는 다른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영역에 못 들어와야 돼. 보호해야 돼. 그러면 하나가 진행이 될 거고 얘가 빠져나간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가 와서 업데이트하면 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 에러고 얘는 뭐냐? non-determinate. 어떤 때는 문제 없어. 둘이 시차를 벌어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떤 때 실행하면 이상해. 어떤 글로벌 데이터를 내가 디크리먼트 두 번 했는데 실제로 한 번만 디크리먼트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때는 생기고 어떤 때는 생기지 않아. 이런 거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 특징은 non-determinate하고 not reproducible 해요.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때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해서 찾기 힘든 버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shared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 안 하는 잘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프로세스 두 개를 똑같은 순서대로 실행했을 때 그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non-deterministic한데 이제 문제는 동시에 이런 shared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가 로스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실행했는데 동시에 아니라고 순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순차적으로 하나가 먼저 하든지 또 다른 게 먼저 하든지 순차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떤 때 동시에 진행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실행해 보면 non-deterministic하니까 어때는 링크리스트인데 뭔가 결과가 이상하네. 하나가 빠져 있네. 어떤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케이? 알겠죠? 자, 여기 이제 그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뮤추얼 익스클루전, 그럼 이슈는 뭐냐? 이런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런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되는 그 코드 구간을 보통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해요. 크리티컬 섹션. 여기 하나, 둘, 셋. 눈이 반짝 떴는데, 자, 어떤 자원을 액세스할 때 대부분의 자원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액세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원을 액세스한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자원, 예를 들어 프린터를 액세스하면 이 프로세스가 이 프린터를 액세스할 때는 프린터를 액세스하기 전에 크리티컬 섹션을 시작하고 프린터를 액세스한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와야 돼. 그렇죠? 그럼 또 다른 프로세스가 요 프린터를 액세스하는 구간 액세스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크리티컬 섹션의 의미를 묻는 거. 크리티컬 섹션이 자 여기는 얘가 요 코드를 크리티컬 섹션 안을 실행하는 순간 아무도 이 자원과 관련된 코드를 액세스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어. 얘도 프린터를 사용해. 그럼 프린터를 사용하는 구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럽트? 지난번 기억은 하긴 하는데 인터럽트 말고 인터럽트는 솔루션이고 크리티컬 섹션을 어떻게 구현하냐가 문제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의미를 되살리는 거. 크리티컬 섹션이 아까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 자원 액세스 할 때나 글로벌 데이터 액세스 할 때 필요하죠. 크리티컬 섹션이 뭐야? 크리티컬 섹션이 뭐야? The portion of program that access the resource is called a critical section of the program.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의 한 영역이야. 아까 쉐어링하는 리소스라든지 쉐어링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하는 영역, 그 영역을 아무도 다른 프로세스가 못 들어오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 코드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질문이 좀 어려운가? 다른 프로세스가 있어. 프린터를 사용하는 구간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해놨어요.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에서 그 같은 프린터를 사용하는 그 영역이 있으면 그것도 크리티컬 섹션으로 보호해놔야 되죠? 보호해놔야 돼. 만약에 이 프린터가 아니라 관련 없는 또 다른 리소스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키보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걔도 크리티컬 섹션인데 프린터랑 키보드랑 관련 없잖아. 그러면 모든 크리티컬 섹션은 다 한 번에 한 자원, 모든 자원이 한 번에 한 자원씩에 대한 액세스가 다 보호해야 되나? 아니면 프린터는 프린터끼리 아니면 키보드는 키보드끼리 보호해야 돼요.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 의미를 알겠어요? 따로 해야 되죠? 그러면 프린터를 얘가 사용하는 크리티컬 섹션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세마포 같은 변수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어떤 변수로 그 영역을 혹은 락 변수로 보호하면 다른 프린터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구간은 같은 변수로 보호해놔야 돼. 변수로 보호하는데 그 변수 값을 보고 하나만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알겠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 키보드다. 그러면 이 같은 크리티컬 섹션이라도 얘는 다른 리소스들이 전혀 무관해요. 둘 다 진입해도 무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변수로 보호해 놓는 거지. 그렇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혹시 혼동될까 봐 한번 설명한 거예요. 자, 이 크리티컬 섹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하나의 이슈예요. 응?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프로세서가 하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인터럽트를 크리티컬 섹션 시작 부분에 디제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마지막에 이네이블 시키면 인터럽트가 디제이블 하면 클럭 인터럽트가 안 걸리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이 안 일어나죠? 그럼 CPU가 하나면은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면 그 코드는 연속적으로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세서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걸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하지만 프로세서가 여러 개, 코어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른 프로세스가 같은 프린터를 영향하는 액세스한 크리티컬 섹션 막 들어갈 수 있죠? 인터럽트 디제이블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이 코어만 디제이블 돼 있지 다른
프로세서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인터럽트는 제너럴한 솔루션은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프로세서들은 아토믹한 어떤 인스트럭션들을 정해요. 일반적으로 얘를 아토믹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얘는 실제로는 보통의 머신 인스트럭션 하나하나는 다 아토믹한데 얘는 하나 이상의 명령어를 아토믹하게 구현하는 또 다른 오퍼레이션이에요. 뒤에 이제 이그제플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토믹 오퍼레이션의 정의를 보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어들로 내 시퀀스로 구현된 어떤 펑션 혹은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런 오퍼레이션이고 얘는 인디비저블하다. 얘가 비록 여러 개의 명령어로 구현되어 있지만 오로할 나싱이에요. 다 하든지 안 하든지 중간에 나눌 수 없어. 중간 하다만 스테이트를 볼 수 없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아토믹 오퍼레이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를 다 하든지 오로할 나싱. 그래서 no other process can see an intermediate state. 중간에 그런 아토믹 오퍼레이션이 sequence of instruction인데 중간에 스테이트를 볼 수도 없고 누군가를 방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못 하든지. The sequence of instruction is guaranteed to execute as a group or not execute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룹으로 전체를 다 하든지 or nothing이란 말이지. nothing이란 말은 having no visible effect on the system state. 그래서 이런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concurrent 프로세스 간의 mutual exclusion을 우리가 구현해 줄 수가 있어요. 구현해 줄 수가 있고 이걸 위해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여기 뭐 test and set, fetch and add, compare and set, 뭐 load and link 이게 다 하나의 명령어가 아니라 원래는 두 개의 명령어인데 그 둘을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아토믹 인스트럭션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섹션, 뭐 세마포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CPU가 저런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제공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싱글 머신 인스트럭션이지만 실제 내부적인 의미는 실제 두 개 이상의 오퍼레이션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형태의 오퍼레이션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를 아토믹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크리티컬 섹션의 정의는 뭐예요? A section of code within a process that requires access to a shared resource and that must not be executed while another process is in a corresponding section of code. 이렇게 뭐 영어로 설명하겠는데 이게 아까 그 의미예요. 그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자원을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몇 개를 사용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게 어떤 그 락 변수에서 보호되고 있다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자원을 액세스하는 다른 프로세스들도 같은 변수로 보호되어져야 돼. 그래야 그 코드들은 뮤추얼리 익스클루전이 보호되죠. 그 뜻이에요. 알겠죠? 데드락은 뭐 많이 얘기했지만 둘 혹은 그 이상의 프로세스가 진행을 못 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뭐 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한테 생일 선물 난 줘야지 하고 서로 내가 받으면 줘야지 하고 기다리는 뭐야? 데드락이죠? 먼저 주면 돼. 그러면 돼. 오케이? 그런 거. 라이브락. 뭔가 스테이트를 변경하지만 아무 프로그레스도 없는 거야. 프로그레스, 라이브락. 정현이 약간의 라이브락이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렇지.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뭐예요? 어떤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어떤 공유되는 자원들에 대해 액세스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떠한 다른 프로세스도 이 중에 하나의 자원이라도 액세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크리티컬 섹션에 못 들어가게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레이스 컨디션은 뭐예요? 얘는 아까 이런 것들은 다 자원이죠? 이거는 뭐예요? 레이스 컨디션은? 얘는 글로벌 데이터, 쉐어링하는 데이터에 얘는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스레드 사이에도 레이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공유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리드만 하면 문제가 안 생겨. 읽는데 뭐 변경되는 게 없는데 다 똑같지. 근데 리드랑 라이트랑 뭔가 변경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 그때 최종적인 결과가 그 두 프로세스 간의 실행 코드의 인터리빙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고 뭐 스타베이션은 한 프로세스가 스케줄러에 의해서 오버룩 간과되는 거죠. 계속 무시당할 때 계속 기다릴 때를 스타베이션이라고 한다. 자, 아토믹 오퍼레이션의 이그젬플 봅시다. 아토믹의 정의는 얘가 이제 원자의 원래 뜻은 indivisible.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가 원자였죠. 그렇죠? 지금은 쪼개지지만 원래 그 단어가 어떤. 그다음에 다른 말로 uninterruptible. 중간에 방해하고 중간에 스톱시킬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은 항상 아토믹하게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실행해야 되고 결과는 success or failure예요. 그래서 success한 경우는 전체 어토믹 오퍼레이션 전체를 다 실행한 거고 시스템 스테이트를 바꾼 거고 fail하는 건 아무것도 못한 거지. 중간 관계는 없다. 이런 아토믹 오퍼레이션은 되게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 머신 레벨에서 이런 하드웨어 레벨의 아토믹 오퍼레이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머신 랭귀지 상으로 저런 인스트럭션을 제공해요. 저게 없으면 여러 프로세스 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저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있어. 이 중에 최소한 하나는 가져야 돼. 근데 보통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뭐야? 어떤 값을 테스트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이면 일로 셋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읽고 쓰죠. 두 개 오퍼레이션 하나로 묶여 있는 거. 얘는 fetch라는 애다. fetch라는 게 메모리에서 읽어서 거기다 인크리먼트 시키는 건데 이거 한 오퍼레이션이 두 오퍼레이션이죠. 요 컴페어앤스 앱이랑 요 얘기는 이그젬플 뒤에 나오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실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을 하고 뭐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이고 실제로는 이런 소프트웨어 크리티컬 섹션은 머신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하지.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닛 프로세서 경우에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아까 싱글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 인터럽트를 디제이블 하고 크리티컬 섹션 빠져나오기 전에 이네이블 하면 이 사이가 크리티컬 섹션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정은 유닛 프로세서니까 만약에 저렇게 어떤 크리티컬 섹션이 있으면 인터럽트를 디제이블 시켜놓고 그 코드를 실행하면 걔는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한 번에 다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콘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프로세스가 중간에 껴들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콘텍스트 스위칭을 해야 CPU 유틸라이제이션인데 얘는 좀 제한적이죠. 이럴 때마다 막는 거니까 약간의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또 한 가지는 얘는 CPU 혹은 프로세스 코어가 하나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인터럽트 디제이블 한다는 게 다른 프로세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서에 디스패치돼서 같은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크리티컬 섹션 코드로 진행할 수 있죠. 그쪽 다른 코어에서 인터럽트 디제이블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제너럴한 솔루션은 되지 않아요. 얘는 올드 웨이, 멀티 프로세서 안 쓰는 옛날 PC에는 가능해요. 하지만 서버나 요즘에 멀티 코어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걸 지원하려면 실제로 머신들은 어토믹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는 스페셜 머신 인스트럭션을 제공해요. 이걸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페셜 머신 인스트럭션은 보통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어토믹하게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해요.
하나의 명령으로 처리하고 대부분 메모리 로케이션을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뭐 테스트 앤 셋, 패치 앤 애드, 컴페어 앤 셋 실제로 버전 이거는 읽은 다음에 원하는 값이면 1로 세트하는 거고 이거는 1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거는 익스체인지 하는 거야. 비교한 다음에 익스체인지 하는 건데 펑셔널리티는 비슷해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뭐 프로그래밍 편의를 위해서 보통은 2 이상의 이런 어토믹 인스트럭션을 프로세서가 제공하고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앤 셋 명령 같은 경우 x86 얘는 IA32 인텔의 32빛 인텔 아키텍처 명령어 셋이고 IA64는 인텔의 64빛 머신 랭귀지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인텔의 그 프로세서 인스트럭션 셋, 뭐 스파, IBM 뭐 다 이런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러한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스페셜 인스트럭션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도 만들 수 있고 뒤에서 얘기할 세마포라고 하는 어떤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제공하는 또 다른 어떤 애브스트랙트 데이터 타입 같은 것도 변수인데 그러한 개념을 다 구현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싱글 프로세서가 아니라 멀티 프로세서에도 사용 가능하다. 제너럴한 솔루션이죠. 솔루션이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사용하게 되면 비지 웨이팅. 뭔가 테스트 앤 셋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값이 아니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테스트 앤 셋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자, 자기가 원하는 누가 릴리즈 할 때까지 그 락 변수를. 그럼 뭐래요? 계속해서 읽고 쓰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걸 비지 웨이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비지하면서도 아무 프로그레스 없는 거고 이런 경우 또 데드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스타베이션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제너럴하게 제공한다. 자, compare and swap 인스트럭션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나 혼자 뭐? 어떤 거? 비지 웨이팅? 뒤에서 나오면 또 나올 텐데 예를 들어 테스트 앤 셋이 뭐냐면 어떤 메모리 로케이션 값을 테스트해서 걔가 0이면 1로 바뀌어 놓는데 1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0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지. 그러면 0을 본 애만 1로 세트하고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는 거고 1로 세트한 다음에 나머지는 0이 아니네 하고 계속 테스트 앤 셋 0이 될 때까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이브락은 아니고 라이브락은 이거는 하나 프로세스가 혼자서 비지한 거야. 그다음에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냥 기다리는 거고 라이브락은 그거랑 달리 뭔가 업데이트를 얘는 뭐 아무것도 업데이트 않고 읽기만 하고 있는 비지하는 거고 라이브락은 뭔가 계속 이게 찾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스테이트 변경되는데 궁극적으로 아무 프로세스가 없는 거지. 둘은 다 달라. 걔는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 걔는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거고 걔는 뭔가 진척이 있어 계속.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프로세스가 없는. 그냥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컨셉츄얼하게 이해하면 돼요. 뭔가 일을 하는데 결국 아무 프로세스가 없는 거. 그걸 라이브락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도 사람이랑 똑같아서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오케이? 자, 누가 여기 돌고 있던데? 맞아, 여기 친구. 1, 2, 3, 스택 탑. 미안해, 그 귀징한 단잠을. 잠이 보약인데 사실 그렇지? 자, 이 컴페어스 앱의 명령의 정의를 봅시다. 이거는 뭐 슈도 코드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컴페어스 앱을 보면 얘가 아규먼트가 3개가 있죠. 얘가 뭘 하나 보면 메모리 로케이션 워드가 있고 포인터로 받았고 테스트 값이 있고 새로운 값이 있어요. 메모리 로케이션을 새로운 값으로 익스체인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뭘 하냐면
일단 메모리에 있는 값을 old value, 로컬 변수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원하는 메모리 값이 테스트 값이면 메모리에다 새 값을 집어넣는 거야. 아까 테스트 앤 셋 비슷한 거지. 그렇죠? 셋은 1로만 세트하는 거고 얘는 일반적인 값으로 스위치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얘가 펑션이죠. 리턴하고 인티저 리턴하는데 메모리에 있는 값을 리턴하는 거야. 알겠죠? 컴페어에서 내가 원하는 old value가 테스트 밸류면 스왑하는 거고 만약 이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메모리 값만 읽어오는 거지. 알겠죠? 우리 스택 탑 이제 눈이 좀 나아졌는데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다른 프로세서들도 뭐 컴페어 앤 스왑의 여러 가지 버전을 구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그런 아토믹 인스트럭션이고 이런 어터미서티는 하드웨어가 개런티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개런티하는 거.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티저 n은 전체 프로세스의 개수예요. 슈도 코드고. 그 메모리 로케이션 하나, 볼트라는 메모리 변수, 그 변수를 잡아서 걔를 인티저 값을 하고 메인에서 걔를 0으로 이니셜라이즈. 이 메모리 변수를 그러니까 락 변수로 사용하는 거야. 락 변수 사용해서. 파 비긴은 패러렐 비긴이에요. 프로세스 1부터 n까지 동시에 요이 땅 하고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이 동시에 각 프로세스는 뭐예요? 들어가서 이 while true니까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건 뭐예요? 처음 하는 게 compare and swapp이에요. 볼트의 값이 0이면 0이냐를 테스트해서 만약 1이면 이 루프가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이 while 루프를 계속 도는 거죠. 메모리 테스트 값이 1이면 원래 0으로 이니셜라이즈 했으니까 프로세스 n개가 동시에 시작하면 그 중에 하나는 아토미서티를 하드웨어가 개런티하니까 하나는 0을 보겠죠. 걔만 어떻게 돼? 걔만 요 루프를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1이 아니고 0이니까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고 자기가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한 다음에 볼트를 0으로 만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돼? 하나만 성공하고 n-1개는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죠? 누군가 1로 바꿔놨으니까 1이니까 계속해서 1이면 루프를 돌고 있다가 얘가 0으로 대치된 순간 그 중에 하나만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자, 이 코드 이해되는 사람 손?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질문. 이해 안 돼? 잘 설명하도록. 우리 스택탑 이해돼요? 스택탑 이해되나? 이해돼? 자, 이거 모르면 뒤에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못 따라오니까 잘 봐요. 봐봐. 볼트가 메모리 로케이션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토믹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락 변수라고 그래, 락. 어떤 공유되는 자원이나 뭘 액세스할 때 이 락 변수를 누가 락하는 애만 성공하는 거고 락 못하는 애들은 기다려야 돼. 그래서 볼트 값을 0으로 한 다음에 우리 저 친구를 이해시키면 다른 친구도 이해하겠지? 지금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봐봐. 볼트가 0이잖아, 그렇지? 0이고 프로세스 n개가 동시에 실행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가자마자 다 모든 프로세스가 같은 코드를 실행하죠. 무한 루프를 도는 거야. 무한 루프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그 볼트 값을 보고 걔가 0인지를 테스트한 거야. 컴페어. 그래서 여기 컴페어스웹의 리턴 값이 뭐라고 그랬죠? 이전 메모리 값. 아까 이전 메모리 값이었잖아. 그리고 무조건 1로 익스체인지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프로세스 P가 동시에 이 볼트를 접근해서 그 중에 하나만 0을 보겠죠? 첫 번째 것만. 그 중에.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스케줄일지 아무도 모르는데 처음 스케줄 한 애가 0을 볼 거 아니야. 0을 볼 거 아니야. 그쵸? 걔는 컴페어 스왑 하면 리턴 값이
메모리 값 올드 밸류를 리턴하는 거니까 0이 리턴 될 거라고. 걔만 성공하는 거. 걔만 크리티컬 섹션 들어오죠. while loop에서 빠져나오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들은 뭐예요? 걔가 1로 리플레이스 해놨죠. 두 번째 프로세스들은 다 1을 보니까 1이면 뭐야? 그냥 이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여기서 비지 웨이팅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자원을 억세스하든지 글로벌 데이터를 변경한다든지 수행한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오면 볼트를 다시 0으로 바꾸죠. 0으로 바꾸는 순간 n-1개가 경쟁하다가 그 중에 하나만 0을 보겠지. 걔만 여길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다시 여기서 다시 루프를 돌 거야. 이해되죠? 다 이해돼요 이제? 오케이? 질문. 왜 아까 Z로 Y로 없어도 돼요? 얘는 이제 이 코드 자체가 크리티컬 섹션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한 번만 하면 좀 싱겁잖아. 한 번만 해도 되지. 이기젠플을 하려면. 오케이? 이해되죠? 또 다른 이기젠플 봅시다. 그렇게 복잡한 거 말고 또 익스체인지라는 인스트럭션도 있어요. 익스체인지는 뭐야? 메모리 값을 자기가 준비한 레지스터 값으로 교환하는 거야. 익스체인지 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동일한 펑션을 구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걸 보면 익스체인지는 뭐예요? 로컬 변수 템프를 두고 메모리 값을 읽어서 템프에 놓은 다음에 레지스터 값을 메모리에다 쓰고 그 다음에 템프 값을 레지스터로 가져와서 레지스터에는 메모리 값이 들어오게 되죠.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얘도 싱글 오퍼레이션 아니잖아. 익스체인지니까. 라이트 하면서 리드 하는 거니까. 여기 X86이나 i64가 다 이런 익스체인지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명령을 가지고도 아까 동일한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아까는 똑같아요. 볼트를 0으로 놓고 프로세스 1부터 n개, n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 제일 처음 한 게 뭐죠? 키 값을 1로 두고 메모리 값은 0으로 두고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하는데 do exchange while 키 값이 0이면 키 값이랑 메모리 볼트 값이랑 익스체인지 하죠. 익스체인지 하는데 0이 아니면 계속해서 익스체인지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벌써 1로 바꿔놓은 거니까 그냥 계속 1을 1로 익스체인지 하고 있는 거고 0인 애만 빠져나오겠죠. 첫 번째 애만.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하고 걔가 0으로 바꾸는 순간 또 하나가 석시드 하겠지. 아까랑 컴페어 SF이랑 마찬가지 구조지만 동일한 펑션을 구현할 수 있어. 익스체인지만 해도. 이해돼요? 키값, 레지스터 값은 1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값은 0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익스체인지를 실행하면 그중에 첫 번째만 0을 받아올 거라고. 레지스터 값을. 그래서 키값이 0이면 자기는 성공한 거야. 근데 걔 이후의 값은 이미 1로 바꿔져 있죠? 그러니까 1을 1로 익스체인지 하니까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익스체인지를 계속하고 있지. 또 1이네, 또 1이네. 언제까지? 누군가 0으로 클리어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스페셜 인스트럭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봅시다. 스페셜 인스트럭션, 이런 아토믹 인스트럭션들을 쓰면은 프로세서 수에 상관없이 또 프로세스 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인터럽트는 CPU가 하나일 때만 되죠? 얘는 CPU가 여러 개 있어도 되고 프로세스 수에 상관없이 applicable to any number of process. 오케이? 저는 생각이 들어서 중에 익스체인지가 다른 프로세서가 익스체인지를 했으면 다른 프로세서는 다른 스레드는 익스체인지 못하고 대기하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하는데 1을 1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지. 처음만 0을 1로 익스체인지 한 거고 이게 do while이 1로 오는 게 아니라 do while이 이게 한 문장이거든.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렇지? 이해되나? 이제? 오케이. 또 질문.
혹시? 익스체인지 안에는 이제 메모리, 템포럴 메모리는 레지스터 이렇게 그냥 키 값이랑 자기 레지스터 값이랑 자기 값이랑 메모리 값을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네, 그것들이 이제 순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냥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얘가 싱글 인스트럭션이죠. 어토믹 인스트럭션. 한꺼번에 하는 거지. 오케이? 순서가 뭐 이렇게 따로 중간에 볼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익스체인지 하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컴페어런스 앱, 익스체인지 다 어토믹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비지 웨이팅 하는 게 조금 문제지. 그치? 비지 웨이팅 하는 게 문제지만 얘는 프로세서 수가 여러 개 있더라도 다 구현할 수 있고 프로세서 수에도 상관이 없고 제너럴한 프레임워크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락을 서포트하기 위한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서포트예요. 다 구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심플하다. 이걸 이용하면 여러 개의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할 수 있죠. 각각의 크리티컬 섹션은 자신의 변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자원은 자원별로 얘는 프린터고 얘는 키보드면 각각 다른 변수로 보호해 놔야 돼. 그냥 독립적이니까. 그 둘은 두 프로세서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 진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프린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들 간에는 같은 락 변수로 메모리 변수를 보호해 놔야 되죠. 알겠죠? 만약 크리티컬 섹션 안에 자원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자원 중에 하나라도 쓰면은 다른 것들도 같은 변수로 다 보호해 놔야 돼요. 알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 단점은 뭐예요? 기다리는 건 좋은데 뭔가 계속해서 비지 웨이팅을 한다.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을 벗어나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기다리는 경우 어느 프로세스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운이 나쁘면 스타베이션도 발생할 수 있어. 계속해서 못 들어가고 그렇잖아. 스케줄링에 의해서 스타베이션이라는 게 뭐 무한정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스타베이션이라 하니까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잘못하면 데드락도 발생할 수 있다. 데드락도 발생했다. 여기서 보면 P1이 컴페어런스 앱을 통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어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인터럽트 디제이블 이네이블은 쓰지 않는다고. 락 변수로 보호해 놨으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인터럽트는 아무 때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인터럽트가 걸렸어. P1이 크리티컬 섹션 중에 인터럽트 된 거야. 그래서 프로세스 P2한테 줬는데 P2가 우선순위가 높아. 하이프로티로 콘텍스트 스위치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P2가 동일한 크리티컬 섹션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뮤추얼 익스클루전에 의해서 P1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P1은 계속해서 비지 웨이팅 하면서 기다려야 돼. 근데 P2가 스케줄 될 수, P2가 기다리는 거지. 근데 P1이 스케줄 될 수 있어요? 아까 P2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그랬죠? 우선순위 높은 게 기다리고 있고 우선순위 낮은 P1은 그래서 스케줄 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데드락. 알겠죠? 이런 게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이거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어떻게 제공하느냐. 인터럽트도 사용했는데 얘는 싱글 프로세서만 되고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면 크리티컬 섹션을 하긴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메커니즘이 없냐 해서 사람들이 제안한 게 세마포예요. 세마포라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어떤 커먼 리소스 혹은 커먼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앱스트랙션을 제공하는 어떤 변수다. 단순하게 변수라기보다는 어떤 일반적으로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어떤 스페셜 변수.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러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면, 이러한 세마포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뮤추얼 익스클루전, 뭐 크리티컬 섹션을 구현해 줄 수, 좀 더 로지컬하게 구현해 줄 수 있다. 이게 세마포의 개념. 세마포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요. 하나는 P. P는 세마포를 변수를 디크리먼트 하는 거야. 세마포를 그냥 임플리시트하게 자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프린터란 자원이 있으면 프린터의 자원이 만약 2개면은 세마포의 값은 2로 초기화되어 있는 거야. 그럼 P 오퍼레이션은 세마포에 대한 자원을 요청하는 거고, 그럼 자원의 값은 하나씩 감소되겠죠? 2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감소되고. 만약에 1이 되고 0이 되면 어떻게 해요? 0 다음부터는 자원이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P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웨이트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해요. 기다릴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V 오퍼레이션은 뭐야? 세마포의 값을 인크리먼트 하는 거. 얘는 뭐야? 자원을 다 쓴 다음에 돌려주는 거. 반환은. 반환하게 되면 세마포의 값, 그 자원의 수가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면 만약에 그 누군가 그 아까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대기한 프로세스를 깨울 수 있죠. 너 이제 리소스 사용해도 돼. 그래서 얘는 시그널이라고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래서 P 오퍼레이션, V 오퍼레이션이 있고 되게 세마포의 값은 그 자원의 개수로 어벨러블한 자원의 개수로 이니셜라이즈 된다. 그래서 P 오퍼레이션은 요청하는 거라 디크리먼트하고 V 오퍼레이션은 릴리즈 하는 거라 인크리먼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마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마포 값이 최대 1을 갖는 바이너리 세마포, 1 아니면 0 값을 갖는 바이너리 세마포가 있고 일반적인 카운팅 세마포가 있어. 얘는 일반적인 n 값을 가질 수 있는 자원의 개수. 그래서 1만 가지면 1이면 자원이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available이고 unlocked 된 개념을 락 변수랑 같은 거예요. 0이면 락된 거고 unavailable 한 거죠. 또 이론적으로는 카운팅 세마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바이너리 세마포로 할 수 있어. 구현할 수 있어. 로지컬하게.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어려워. 바이너리 세마포를 하려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일반적으로 카운팅 세마포 쓰면 좀 더 스무스하게 구현해 줄 수가 있어. 이걸 많이 써요. 알겠죠? 이런 걸 세마포라고 한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의이고 책에 있는 정의를 보면 a variable that has an integer value upon which only 3 operations are defined. 원래는 2 오퍼레이션인데 얘는 초기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개의 오퍼레이션이 세마포에 수행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화하는 거는 논 네거티브 어떤 양수값으로 초기화하는 거고 P 오퍼레이션은 디크리먼트 하는 거고 V 오퍼레이션은 인크리먼트 하는 거.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세마포의 값을 읽어올 수도 없고 매니플레이트 이 오퍼레이션만 가능하다. 이게 세마포의 정의예요. 알겠죠? 세마포를 우리가 이렇게 슈도 코드로 디파인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이러한 구조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으면 우리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혹은 크리티컬 섹션을 용이하게 구현해 줄 수 있다. 로지컬하게는 여기는 비지 웨이팅은 없거든. 그 대신 Q가 있어요. 비지 웨이팅 하는 거 대신에 Q에 가서 기다려야 얘기. 오케이? 이 정의를 잘 살펴봅시다. 그래서 세마포는 카운트 값이 존재하고 거기랑 어소시에이션 하나 웨이팅 Q가 있죠. 세마포마다 걔를 대기하는 Q가 있어요. Q가 있고 이 P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세마포 S의 카운트를 디크리먼트 한다. P. 왜냐? 웨이트란 건 요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P 오퍼레이션 요청하니까 디크리먼트 하고 디크리먼트 했는데 카운트 값이 0보다 작다. 그럼 그 전에 0이었다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요청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자신이 세마포 웨이트 오퍼레이션 했는데 카운트 값이 0보다 작다는 건 리소스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자신의 프로세스를 S의 Q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기해야 된다. 로지컬하게 뭐 일단은 얘는 비지 웨이팅은 없지. 자기가 Q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 오케이?
시그널 값은 시그널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돼? 세마포에서 시그널 하면 얘는 릴리즈 하는 거죠. 그럼 세마포가 카운트를 인크리먼트 시켜. 인크리먼트 했는데 인크리먼트 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 전에 음수였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크리먼트 해도 음수였다면, 그 전에 음수였다면 Q에서부터 Q에 있는 가장 앞에 있는 프로세스 P를 제거해서 걔를 레디. 넌 이제 웨이크업 시키는 거지. 레디 Q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로지컬한 세마포야. 알겠죠? 이거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카운팅 세마포고, 바이너리 세마포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세마포의 그 값은, value는 아까는 카운트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value죠. 왜? 값은 0 또는 1이기 때문에. 얘는 바이너리 세마포니까 0 또는 1만 같죠. 0 또는 1의 이니버레이션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고, 얘도 Q가 있어요. Q가 있어요. P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바이너리 세마포에 대해서 만약에 1이면 얘는 요청하는 거니까 0으로 만들어주고, 1이 아니면 0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0이면 어떻게 돼? 자신이 Q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돼. 올라가고. 0이었으니까. 바이너리 세마포. 그 다음에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시그널은 릴리즈 하는 거죠. 릴리즈 했는데 Q가 empty면, Q가 비어있으면 S를 1로 만들어주는 거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 하나를 끄집어내서 웨이크업 시키는 거예요. 자, 나 혼자 하니까 또 졸릴 텐데, 이 코드를 보면 이게 대칭적으로 보통 코드가 해야 맞잖아. 근데 여기는 s.value가 1을 체크했는데, 이거 Q를 말고 s.value가 제로이면 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응? 왜 안 돼? 응? 자, 저 밸류 그대로 하면, 저걸 대칭적으로 만들면 s. value가 제로면 1로 만들고, else면 제로가 아니면 뭐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이렇게 코딩을 했을까? 누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너스 5점. 쉬운 건데, 여러분의 그 머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쉬운 퀴즈인데. 0이면 돼, 안 돼? s.value가 제로면 1로 바꾸고, else면 제로일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저렇게 s.value equal 제로면 s.value를 1으로 한다. 이러면 이 코드가 동작해야 안 돼. 어? 쓸데없어져? 동작은 해요, 그럼? 동작은, 오케이. 만약에 제로로 해놓으면 S일 필요 없어요. 네? S로 동작할 일이 없어요. 뭐가 없어진다고? 무조건 제로니까 그래서 항상 위에 것만 실행되고 S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뭐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0이라는 상태라고 여기 누가 대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만 사용 중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요청해서 지금 0이지만 누군가 대기하고 있을 수 있거든. 근데 0이라는 값만 가지고는 얘가 시그널 할 때는 이미 그 전에 웨이트를 한번 한 거니까 사용 중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0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러면 누가 대기하고 있는 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거 웨이크업을 시키는데 만약에 대기하고 있는 애가 없으면 일로 만들어주면 되지만 대기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값은 스틸 0이어야 되고 걔를 먼저 깨워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요. 오케이? 그래서 보너스 5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그럼 내가 다 기록해서 중간 거서 더하기 5점. 우리는 보너스 잘 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마포를 다시 아까 바이너리 세마포랑 카운팅 세마포로 나눌 수 있듯이 스트롱 세마포하고 윅 세마포로 바꿀 수 있는데 스트롱 세마포는 뭐예요? Q에서 아까 Q라고 한 거는 FIFO죠. 누군가 대기하고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애부터 웨이크업 시켜야 돼. 그러한 세마포를 스트롱 세마포라고 하고 Q가 아니고 그냥 그 중에 아무나 웨이크업 시킬 수 있으면 얘를 윅 세마포라고 해요. 알겠죠? 이렇게 정의한 거야, 그 사람들이. 둘 다 워킹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자, 세마포 오퍼레이션 예를 봅시다. 자, 세마포의 값이 1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고, 우리 저기 외국인 학생, 요 줄의 맨 뒤에. 이게 바이너리 세마포예요? 카운팅 세마포예요? 우리 외국인 학생.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Can you understand? Okay. Is this binary semaphore or counting semaphore? Counting semaphore. That's right. Even if initialized as 0, 1, it can be minus, which means this is counting semaphore. Okay, counting semaphore죠. 그래서 1로 일단 initialize. 이 자원은 하나밖에 없나 보지. 예를 들어서. 그 ready queue에는 B, D, A, B, C, D 순서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A가 먼저 실행됐는데 A가 wait 했으니까 wait이 뭐죠? request 한 거야. 그 자원을. 요청한 거야. P 오퍼레이션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S 값은 0이 되죠? 자원이 있었으니까 A는 그 자원 대기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다시 ready queue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오는 거야. B가 와서 또 wait를 했어. request를 했어. 그러면 S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얘는 대기해야 되는 거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서 D가 실행되는데 D가 시그널, 릴리즈 했어요. 릴리즈 하면 어떻게 돼? 카운팅 세마포니까 얘는 인크리먼트 되고 얘가 그 전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를 웨이크업 시켜서 레디키에다 집어넣는 거지. 알겠죠?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D가 실행되면서 C, A, B가 되고 다시 D는 시그널 한 다음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C가 실행되는데 C, A, B가 차례로 wait, P, P를 한 거야.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자원의 값이 0이었죠. 그러면 세마포 값이 계속해서 PPP 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지. 0 이하에서는 얘네들은 다 대기해야 되죠. 그렇죠? 대기해야 하다가 나중에 D가 실행되면서 D가 시그널, 릴리즈 하면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레디크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세마포의 예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세마포를 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을 어떻게 구현해 주는지 살펴봅시다. 그전에는 뭐 볼트라든지 메모리 변수를 썼었는데 이제는 세마포로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세마포 S를 1로 이니셜라이즈하고 N은 프로세스 이전과 같고 P1부터 Pn, NGA 프로세스가 동시에 패러럴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무한 루프를 돌면서 각 프로세스가 뭐예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는 뭘 해? P 오퍼레이션만 해주면 돼. wait. 그럼 S에 대해서 세마포 변수 S에 대해서 P 오퍼레이션 해주면 그 중에 하나만 성공하겠죠? 걔만 1에서 0으로 될 거고 나머지들은 대기해야 되지. Q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하나가 크리티컬 섹션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시그널 하면 Q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존 것보다 좀 더 로지컬하고 간단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busy waiting 없이
세마포에는 Q가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으니까 Q에 가서 혼자 블럭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지컬하게 크리티컬 섹션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구현해 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오늘까지는 좀 쉬운데 내일은 좀 내일은 아니지. 다음 주인가? 다음 주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또 한 가지 어나운스먼트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수업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출장이 있어서 학회 출장이 있어서 그 다음 주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어요. 오케이? 다시 세마포를 통해서 쉐어드 데이터를 액세스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그젠플인데 처음에 세마포 변수 락이 1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각 세마포에 대한 Q고 A, B, C가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 중에 A가 먼저 P 오퍼레이션을 해서 락 했으면 얘만 0값을 보죠. 그렇죠? 얘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얘는 아직 P 오퍼레이션을 안 했으니까 그냥 노멀 진행 중이고 세 개가 병렬로 진행 중이고 얘 혼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얘들도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그러다가 얘가 P를 한 순간 어떻게 돼?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P가 한 순간 세마포 값은 -1이 되고 얘는 못 들어가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얘는 블락 상태에 들어가는 거고 점점점 그리고 이 B 프로세스는 이 세마포의 Q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C는 계속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진행 중이다가 다시 P 오퍼레이션을 한 순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데 이미 아직 A가 실행 중이고 B도 대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P 오퍼레이션 하면 세마포 값은 -2가 되죠. 음수가 됐다는 거는 대기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는 얘랑 다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이에요. 대기하고 있다가 A가 시그널 락 변수를 릴리즈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인크리먼트 되면서 Q에 있는 게 하나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Q에 이게 스트롱 세마포니까 B가 실행되는 거고 B가 다시 시그널 릴리즈 하는 순간에 C가 Q에서 빠져나와서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은 어떻게 돼요? A, B, C 시리얼라이즈 되잖아. 순차적으로. 그게 뮤추얼 익스클루전이죠. 순서대로 액세스가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런 노멀 익스큐션들은 크리티컬 섹션 코드랑 병렬로 진행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크리티컬 섹션, 같은 자원을 공유하는 같은 세마포를 사용하는 크리티컬 섹션 사이에는 시리얼라이즈 돼야 돼. 이게 크리티컬 섹션의 역할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인데 약간 복잡해서 오늘 설명해 봤자 여러분한테 설명할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까지 중에서 질문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데드락 스틸 발생할 수 있어.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데드락 발생할 수 있어. 스타베이션은 Q를 이용하니까 스타베이션은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문제가 줄어들 것 같고 데드락은 위에서 우리가 뒤에 예제에 살펴보듯이 잘못하면 데드락 발생할 수 있어. 또 다른 질문.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